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듯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관계 말입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과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졌던 분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끝없이 되감기하며 자책하게 되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어쩌면 지금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BPD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겪게 되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총체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때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모든 순간, 모든 단어, 모든 가능성을 곱씹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지독한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은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그 관계에 올감했던 것과 똑같은 뇌의 화학작용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똑같은 갈망이 반복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패턴과 의미, 그리고 완결성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 가스라이팅, 그리고 끊임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은 논리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무한한 고리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관계는 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겁니다. 둘째,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관계를 떠날 때 겪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를 느끼거나 속이 메스껍고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폭발에 대비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눈치를 보는 삶,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상태였죠. 그 극도의 경계심이 당신을 그 시간 동안 버티게 해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사무치는 아픔은 당신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경계는 그 격렬한 감정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잠깐 주어지는 안도감과 뒤섞여 버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연결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주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화해가 주는 도파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독성 강한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한순간은 온몸을 잔뜩 웅크리고 충격에 대비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폭포수 같은 애정 공세에 휩쓸립니다. 이러한 감정적 채찍질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짜릿했던 감정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 드라마와 격렬함, 항상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한 일상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이라는 상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말의 행간을 읽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효과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한 번만 연락해볼까?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위협처럼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긴급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와 같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당신의 몸은 마치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대신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진실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과거를 재생하며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더 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트라우마 결 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통찰은 결코 안도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작은 일에 쉽게 격분하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았고 수백 번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가 생각과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더 많이 생각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논리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신경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논리를 찾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하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혹은 그 고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저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여섯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금단 증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생각은 사방으로 날뛰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순간은 그 사람이 했던 달콤한 말을 떠올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했던 다툼이나 학대의 순간을 재생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내 상상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전화해볼까?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거나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각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이것은 갈망이구나. 이것은 의존성, 중독의 증상이구나. 이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구나 라고 명명한 뒤 당신의 초점을 다시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옮겨오세요. 일곱째, 금단 증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만 치유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트라우마 결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마음이 온갖 만약에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 사람이 나 없이 더 행복한 사랑을 찾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과 드라마에 중독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없이 더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할 대상을 찾았고 당신에게는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가 그 모든 혼돈 없이 당신의 자존감과 자아를 재건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트라우마 결속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의 터널 끝에는 분명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듯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관계 말입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과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졌던 분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끝없이 되감기하며 자책하게 되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어쩌면 지금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BPD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겪게 되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총체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때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모든 순간, 모든 단어, 모든 가능성을 곱씹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지독한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은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그 관계에 올감했던 것과 똑같은 뇌의 화학작용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똑같은 갈망이 반복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패턴과 의미, 그리고 완결성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 가스라이팅, 그리고 끊임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은 논리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무한한 고리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관계는 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겁니다. 둘째,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관계를 떠날 때 겪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를 느끼거나 속이 메스껍고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폭발에 대비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눈치를 보는 삶,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상태였죠. 그 극도의 경계심이 당신을 그 시간 동안 버티게 해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사무치는 아픔은 당신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경계는 그 격렬한 감정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잠깐 주어지는 안도감과 뒤섞여 버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연결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주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화해가 주는 도파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독성 강한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한순간은 온몸을 잔뜩 웅크리고 충격에 대비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폭포수 같은 애정 공세에 휩쓸립니다. 이러한 감정적 채찍질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짜릿했던 감정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 드라마와 격렬함, 항상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한 일상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이라는 상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하고 말의 행간을 읽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효과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한 번만 연락해볼까?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위협처럼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긴급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와 같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당신의 몸은 마치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대신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진실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과거를 재생하며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더 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트라우마 결 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5째, 통찰은 결코 안도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작은 일에 쉽게 격분하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았고 수백 번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가 생각과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더 많이 생각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논리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신경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논리를 찾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하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혹은 그 고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저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6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금단 증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생각은 사방으로 날뛰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순간은 그 사람이 했던 달콤한 말을 떠올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했던 다툼이나 학대의 순간을 재생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내 상상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전화해볼까.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거나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각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이것은 갈망이구나. 이것은 의존성, 중독의 증상이구나. 이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구나 라고 명명한 뒤 당신의 초점을 다시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옮겨오세요. 7째, 금단 증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만 치유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트라우마 결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마음이 온갖 만약에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 사람이 나 없이 더 행복한 사랑을 찾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과 드라마에 중독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없이 더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할 대상을 찾았고 당신에게는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가 그 모든 혼돈 없이 당신의 자존감과 자아를 재건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트라우마 결속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의 터널 끝에는 분명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듯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관계 말입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과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졌던 분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끝없이 되감기하며 자책하게 되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어쩌면 지금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BPD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겪게 되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총체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때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모든 순간, 모든 단어, 모든 가능성을 곱씹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지독한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은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그 관계에 올감했던 것과 똑같은 뇌의 화학작용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똑같은 갈망이 반복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패턴과 의미, 그리고 완결성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 가스라이팅, 그리고 끊임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은 논리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무한한 고리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관계는 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겁니다. 둘째,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관계를 떠날 때 겪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를 느끼거나 속이 메스껍고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폭발에 대비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눈치를 보는 삶,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상태였죠. 그 극도의 경계심이 당신을 그 시간 동안 버티게 해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사무치는 아픔은 당신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경계는 그 격렬한 감정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잠깐 주어지는 안도감과 뒤섞여 버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연결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주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화해가 주는 도파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독성 강한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한순간은 온몸을 잔뜩 웅크리고 충격에 대비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폭포수 같은 애정 공세에 휩쓸립니다. 이러한 감정적 채찍질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짜릿했던 감정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 드라마와 격렬함, 항상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한 일상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이라는 상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하고 말의 행간을 읽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효과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한 번만 연락해볼까?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위협처럼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긴급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와 같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당신의 몸은 마치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대신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진실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과거를 재생하며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더 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트라우마 결 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5째, 통찰은 결코 안도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작은 일에 쉽게 격분하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았고 수백 번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가 생각과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더 많이 생각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논리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신경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논리를 찾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하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혹은 그 고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저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6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금단 증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생각은 사방으로 날뛰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순간은 그 사람이 했던 달콤한 말을 떠올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했던 다툼이나 학대의 순간을 재생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내 상상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전화해볼까?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거나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각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아, 이것은 갈망이구나. 이것은 의존성, 중독의 증상이구나. 이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구나 라고 명명한 뒤 당신의 초점을 다시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옮겨오세요. 7째, 금단 증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만 치유는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트라우마 결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마음이 온갖 만약에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 사람이 나 없이 더 행복한 사랑을 찾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과 드라마에 중독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없이 더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할 대상을 찾았고 당신에게는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가 그 모든 혼돈 없이 당신의 자존감과 자아를 재건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트라우마 결속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의 터널 끝에는 분명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롤러코스터에 갇힌 듯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관계 말입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과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졌던 분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끝없이 되감기하며 자책하게 되죠.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걸, 어쩌면 지금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BPD 성향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겪게 되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총체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때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모든 순간, 모든 단어, 모든 가능성을 곱씹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지독한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은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그 관계에 올감했던 것과 똑같은 뇌의 화학작용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똑같은 갈망이 반복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패턴과 의미, 그리고 완결성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 가스라이팅, 그리고 끊임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은 논리적인 답을 찾지 못한 채 무한한 고리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관계는 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겁니다. 둘째,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트라우마 결속 관계를 떠날 때 겪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를 느끼거나 속이 메스껍고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폭발에 대비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눈치를 보는 삶,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상태였죠. 그 극도의 경계심이 당신을 그 시간 동안 버티게 해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비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이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사무치는 아픔은 당신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경계는 그 격렬한 감정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잠깐 주어지는 안도감과 뒤섞여 버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연결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주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화해가 주는 도파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독성 강한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한순간은 온몸을 잔뜩 웅크리고 충격에 대비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폭포수 같은 애정 공세에 휩쓸립니다. 이러한 감정적 채찍질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화학적으로도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짜릿했던 감정의 최고점과 최저점, 그 드라마와 격렬함, 항상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한 일상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이라는 상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 끝에 당신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말의 행간을 읽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효과는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한 번만 연락해볼까?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위협처럼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긴급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와 같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당신의 몸은 마치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대신 부드럽게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는 진실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과거를 재생하며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더 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트라우마 결 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통찰은 결코 안도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작은 일에 쉽게 격분하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았고 수백 번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가 생각과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더 많이 생각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논리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신경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체적,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논리를 찾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하겠지만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혹은 그 고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저 고통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여섯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당신은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금단 증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생각은 사방으로 날뛰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순간은 그 사람이 했던 달콤한 말을 떠올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했던 다툼이나 학대의 순간을 재생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내 상상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전화해 볼까?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을 멈추거나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생각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